이게 비단 특정 단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상가 분양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서 예전에 우리가 재건축할 때의 공식이 점점 깨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왜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주 많으시고요.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건축가로서 참여를 해서 옆에서 보고 느낀 것들, 다른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는 거를 좀 하나씩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2동짜리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진짜 어렵겠구나 느끼는 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의견 일치가 돼야지 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견 일치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친구랑 같이 둘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의견 일치 쉽게 됩니다. 근데 3명이 되잖아요. 그럼 좀 어려워져요. 한 8명 되잖아요. 그럼 그냥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식당을 고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재건축은 1000세대 이상 되잖아요. 1000명으로 도대체 어떻게 만족을 시키냐고요. 이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점심 먹으러 가는 거랑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내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고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총선이나 대선 같은 거 가면 진짜 우리 박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근데 그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 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같은 단지 내에 있더라도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요.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이 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대단지일수록 그런 데가 많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1차가 만들어질 때하고 4차가 만들어질 때는 시대가 한 2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요. 토지 비율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입장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35평인데 그 35평짜리 아파트의 그 실평수 계산하는 방식하고 2000년대에 만들어진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것들이. 그리고 옛날 도면들은 막 손으로 그린 도면들이고 해서 정확하지도 않아요. 대장을 띄워보면 여기 대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다른 자료하고 또 다르고 그거 안에서 조율 자체가 너무 다르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30년 됐어요, 산지가. 한 30년 전에 5억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해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한 40억 주고 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다 개발 부담금을 더 내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단지 안에서도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역세권에 가깝고 어디는 학교에 가깝고 어디는 한강가에 있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 다 자기가 가진 조건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등등 해서 이게 웬만해서는 협상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 물론 그런 것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원 이런 데서 이제 딱 정확하게 계산을 내리는데 그거를 잘 수용하지도 않거니와 그 안에서 의견치는 안 됩니다. 그 주민들 간의 입장차 중에서도 나이도 큰 변수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예를 들어 70 정도 되신 분들은 내가 이거 완성된 다음에 10년 뒤에 여길 들어와서 살 가능성도 없고, 그쯤 되면 내가 요양원에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거를 찬성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가 주인들의 어떤 갈등이에요. 입장차가 너무 달라요. 보통 아파트 단지가 커지면 거기 상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00 몇백 세대가 된다. 그러면 상가 주인이 한 100 몇십 명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한 3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주민과 상가 주인들은. 그래서 조합이 결성이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 주민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빨리 되고 이러는데 그게 메인이니까. 근데 이제 상가 주인들이 아까 그 조건은 난 원치 않아, 난 더 많은 걸 원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거의 상가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재건축이 지연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그 상가들을 보면은 대장을 띄워보면은 자기들이 토지가 나오거든요. 몇 평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2평인데 여기는 용적률이 300%니까 내 토지 지분이 얼마 5평이면은 용적률에 따라서
내가 그걸 다 받아야겠다. 내가 그 계산을 할 때 그러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보다 더 많은 면적을 받게 돼요. 그럼 상가 주인은 되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 건축 개발을 할 때 상업시설을 면적을 늘려서 그거를 분양해서 뭐 평당 5천만 원, 1억 이렇게 분양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공사비에 충당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상가 주인이 아니 나는 더 많은 걸 원해. 그렇게 되면은 그 개발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두 집단 간의 어떤 협상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상가에 대한 또 이야기인데, 이 상가가 개발을 할 때 원리가 보통 어떠냐 하면요,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을 하면은 뭐 대부분 다 아파트 재건축 되면은 저층부에 있는 상가들 가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평수로 치면 한 15평 정도 되어 있는 거나 뭐 7평, 8평 되어 있는 것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10평, 15평 정도 필지로 쪼개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이즈로 될 때 가격이 한 7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 될 때 사람들이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집을 사지 뭐하러 상가를 사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여윳돈으로 그 보통 상가를 사니까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잘라요. 그러면 10억을 주고서 이걸 상가를 제가 분양을 받아 샀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임대료를 받을 때 한 150만 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만 원 정도 받고. 그런데 그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서 이거를 비즈니스를 해서 굴러갈 만한 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몇백만 원 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보통 부동산 중개소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가 집값이 비싸니까 그 한 채만 팔아도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의 상가를 가서 보시면은 다 부동산 중개소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럼 텅 빈 상가와 부동산 중개소, 텅 빈 상가와 중개소. 이렇게 되면은 썰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가요. 장사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가 더 안 나가요. 내가 식당을 만들고 싶어도 그 랏이 조그맣게 쪼개져 있으니까 식당 하려면 몇십 평이 필요하니까 그 몇 명의 주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필지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중간에 막 부동산 중개소 끼어 있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가를 개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면 단지의 브랜드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심부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은 아예 과감하게 백화점을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백화점이 들어오면은 좋은데, 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사이즈가 일단 몇천 평으로 커야 돼요. 뭐 한 10,000평 가까이 되게 막 사이즈가 큰 것들이 필요하다면, 덩어리가 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것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혹시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되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오면 브랜드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또 분양한 것보다 좀 돈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상가 분양도 또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서 예전에 우리가 재건축할 때의 공식이 점점 깨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째로는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뉴스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과거에는 한 550만 원, 600만 원 정도면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이 나중에 뭐 1,350만 원인가요? 평당 공사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한 2배 정도 오른 체감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평당 500만 원으로 지으면은 뭐 아파트 큰 단지는 다 짓는다고 보통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900만 원, 1,000만 원 해도 잘 안 지으려고 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메이저 건설사는 아예 작년 같은 경우에 수주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괜히 섣불리 수주했다가 회사가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수주를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사비가 일단 올라가니까 부담금이, 또 개발 부담금이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더 문제가, 또 나중에 공사를 일단 착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이제 건설사가 또 우리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또 올려야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협상이 또 안 돼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뭐 소송까지 가고 하면은, 보통 대형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한 법률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입주자들은 또 하다 보면은 공사비가 또 올라가서 결국에는 또 개발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번은 정책하고 시장의 악순환입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은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막 내놔요.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자마자 아주 빠르게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럼 아파트가 또 올라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가격을 갖고서 사고 들어온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가격이 높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원한다든지, 나중에 개발된 다음에,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또 되게 커요.
또 하나는 여섯 번째가 이제 정치질입니다. 이제 사람이 모이면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조합장 뽑히고 나면은 꼭 비대위가 항상 만들어져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 앞뒤 상황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뭐 시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나는 정확한 사건도 잘 모르고 정보가 그렇게 이해가 깊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제 그러면은 아주 일부 사람들 중에는 막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 가지고 뭐 선동하고 뭐 그래서 막 비대위가 계속 생겨요. 비대위가 동시에 두 개 생기기도 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는 완공 지금 착공했거든요. 그때까지 조합장이 15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여의도보다 더해요.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국회보다 여기가 더 지저분한 더티 플레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가 공익과 사익의 줄다리기예요. 재건축을 하면은 이제 어떤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익적인 걸 넣어서 내가 더 어떤 표를 얻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의 이익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야. 이거 넣어라 빼라 막 이제 하면서 협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가 그거인 것 같아요. 협상 테이블에 나간 사람은 이제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룹이 나가서 협상을 해요. 근데 내가 말해서 여기서 협상을 해도 뒤에 있는 실제 주민들이 그걸 동의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뭐 3년이라는 임기로 보통 조합장이 뽑히긴 하지만은 그거가 제대로 이 뒤에 사람들이 만족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합장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으로. 그 뒤에 줄 서 있는 비대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웬만한 정치 판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큰 단지로 갈수록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점점 재건축이 어려워져요. 막 어려운 이유만 계속 늘어나요. 그런 방법은 이걸 쪼개는 거예요, 그냥. 아까 차수별로 그냥 쪼개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몇 동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좀 의견 일치가 좀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 장점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단지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다양성이 없는 것들이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개발되면서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있었던 이 단지 내 도로의 모양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옛날의 기억들도 보존되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 단지를 설계를 잘 하면은 사실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되게 큰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는 또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떡이 우리 손에 있는 거죠. 좀 약간 양보하고 협상해서 대단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쪼개가지고 소규모 단지로 갈 것이냐. 이제 그거의 의사결정은 이제 우리가 내린다기보다도 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집값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다 결정이 나긴 할 텐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비단 특정 단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긴 해요.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의 시대는 되게 어렵구나.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구나. 저도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지금 거의 25년이 넘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어떤 사회의 어떠한 경험보다도 고차 방정식이에요, 진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2차 방정식 풀다가 3차 방정식 되면은 식이 3개가 필요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9차 방정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결정해가지고 막 주민투표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면은 여기서 빠꾸먹으면 다시 와서 또 이거 협상하고 투표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프로세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진짜 힘든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